아이고, 죄송해요. 치킨이 다 엎어졌네. 어떡하죠? 다시 갖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 들으신 이 말이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바로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72세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자신이 다쳤는데도 음식부터 걱정하는 이 할머니.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이 한마디가 어떻게 전국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오늘 그 감동적인 실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감동 스토리예요. 혹시 여러분도 길에서 나이 드신 배달원 분들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보면서 마음이 아프시지 않았나요? 오늘의 주인공은 서울에 살고 계시는 72세 김순자 할머니예요. 생계를 위해 매일 치킨 배달을 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에게 정말 믿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분명 감동받으실 거예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2세이신 순자 할머니는 남편을 10년 전에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모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혼자서 생계를 꾸려나가고 계셨어요. 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무릎과 허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간단히 아침을 드시고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동네 치킨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셨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월세도 내야 하고 병원비도 나가고. 그래도 일할 수 있는 게 감사해요. 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정말 긍정적이고 강인한 분이시죠. 하지만 72세의 나이로 하루 8시간씩 배달 일을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특히 요즘처럼 추운 겨울에는 더욱 힘드셨을 거예요. 할머니는 낡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동네 곳곳을 누비며 치킨과 족발, 보쌈을 배달하셨어요. 순자 할머니가 일하는 만나치킨은 동네에서 20년 넘게 장사를 해온 작은 가게예요. 사장님인 48세 박철수 씨는 할머니를 정말 친어머니처럼 모시고 계셨어요. 처음에 할머니가 일하러 오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나이도 많으시고 배달 일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할머니는 정말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세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절대 빠지지 않으시고 손님들한테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거든요. 박 사장님의 말처럼 순자 할머니는 정말 모범적인 직원이셨어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아픈 내색도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눈에는 할머니의 힘든 모습이 보였어요. 무거운 치킨 박스들을 들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시는 모습,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며 걸으시는 모습. 보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지난주 수요일, 평소와 다름없이 배달을 나간 할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후 7시 30분경, 순자 할머니는 화곡동에 있는 한 아파트 3층에 치킨 세트를 배달하러 가셨어요. 주문한 사람은 32세 이지은 씨와 34세 남편 김민수 씨 부부였어요. 이날 지은 씨는 남편과 함께 집에서 넷플릭스를 보며 치킨을 시켜 먹기로 했어요. 평범한 저녁 시간이었죠. 여보, 치킨 온 것 같아. 초인종이 울렸어. 지은 씨가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 할머니 한 분이 치킨 박스 2개를 들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할머니가 계단 앞에서 한참 동안 망설이고 계시는 거예요. CCTV 화면을 통해 본 할머니의 모습은 정말 안쓰러웠어요. 무거운 치킨 박스 2개를 양손에 들고 3층까지 올라가야 하는 계단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시는 모습이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2층 중간 지점쯤에서 할머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무릎이. 할머니 혼자 중얼거리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올라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3층에 거의 다 올라왔을 때 할머니의 무릎에서 힘이 빠졌어요. 그만. 쿵. 할머니가 계단에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치킨 박스들이 계단 아래로 굴러떨어지고
할머니는 계단 난간을 붙잡고 겨우 버티고 계셨어요. 소리를 들은 지은 씨와 민수 씨가 급히 문을 열고 나왔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두 사람이 급히 달려가서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으셨지만 무릎과 손바닥에 약간의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처음에 들려드린 그 말씀이었어요. 아이고, 죄송해요. 치킨이 다 엎어졌네. 어떡하죠? 다시 갖다 드릴게요. 정말 죄송해요. 자신이 다쳤는데도 음식부터 걱정하시는 할머니를 보고 지은 씨 부부는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할머니, 치킨은 괜찮아요. 할머니가 다치신 게 더 중요해요. 일단 집으로 들어오세요. 지은 씨 부부는 할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고 상처 부위를 소독해드리고 밴드도 붙여드렸어요. 상처를 치료받으면서 할머니는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으셨어요. 남편이 10년 전에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살고 있어요. 자식들도 있긴 한데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치킨 배달을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됐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은 씨 부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원래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픈데 요즘 날씨가 추워지니까 더 아프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이래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요. 할머니는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과 힘듦이 느껴졌어요. 지은 씨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떠올랐다고 해요. 저희 아버지도 정년퇴직 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70세가 넘어서까지 경비 일을 하셨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픈데 이래야 산다면서 절대 그만두지 않으셨거든요. 결국 과로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때도 병원비 걱정부터 하셨어요. 민수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아버지도 비슷하셨어요. 말기암 진단을 받으시고도 돈 벌어야 한다면서 마지막까지 일하시려고 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를 보니까 두 아버지가 떠올라서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가 가신 후 지은 씨 부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할머니 생각이 났거든요. 여보, 우리 할머니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그러게.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할머니를 도울 방법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온라인 모금 사이트를 이용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지은 씨는 치킨집에 전화를 걸어서 할머니의 정확한 성함을 알아냈어요. 그리고 모금 사이트에 글을 올렸어요. 제목 72세 할머니 배달원이 편히 쉬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어제 저녁 치킨을 시켜 먹었는데 72세의 할머니가 배달을 오셨습니다. 무거운 치킨 박스를 들고 3층까지 올라오시다가 계단에서 넘어지셨어요. 할머니는 자신이 다쳤는데도 떨어진 음식을 먼저 걱정하셨습니다. 할머니 말씀으로는 남편을 먼저 보내시고 혼자 생활하시는데 생계를 위해 2년째 치킨 배달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세요. 무릎과 허리가 아픈데도 하루 8시간씩 일하고 계십니다. 72세의 나이의 생계를 위해 힘든 배달 일을 해야 하는 할머니를 보니 제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70세가 넘어서까지 일하시다가 과로로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가 더 이상 힘든 일을 하지 않으시고 편히 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주세요. 목표 금액은 2억 원입니다. 할머니가 배달 일을 그만두시고 최소 5년은 편히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예요. 작은 정성이라도 괜찮습니다. 할머니의 남은 인생이 행복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금 글이 올라간 후 몇 시간 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SNS를 통해 할머니의 사연이 빠르게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후원은 지은 씨의 직장 동료였어요. 지은아, 기사 봤어. 할머니 정말 안쓰러우시다. 나도 동참할게.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후원이 이어졌어요.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작은 정성 보탭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파요. 모금 글이 올라간 지 하루 만에 100만 원이 모였어요. 이틀째에는 500만 원, 사흘째에는 1000만 원을 넘어섰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할머니의 사연이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전국적으로 관심이 폭발한 거예요. 유튜버들이 할머니의 사연을 소개하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도 72세 할머니 배달원이 올랐어요. 댓글들을 보면 정말 감동적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비슷한 나이에 식당에서 설거지 일하셨는데 할머니 보니까 어머니 생각나서 눈물이 나네요. 제가 아르바이트 급여 모은 거지만 할머니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머니 같은 분들이 편히 쉬실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작은 정성이지만 보탭니다. 할머니 건강하세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금 시작 일주일 후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표 금액 2억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3억 2천만 원이 모인 거예요. 전국에서 1만 2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거예요. 가장 적은 후원은 1,000원, 가장 많은 후원은 100만 원이었어요. 나이도 10대부터 80대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할머니와 비슷한 나이의 어르신들도 많이 참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도 나이 먹어서 힘든데 저 할머니는 얼마나 힘드실까. 연금으로 생활하는 내가 오히려 행복한 거구나. 내 친구도 나이 먹어서 일하는데 저런 할머니가 우리 주변에 많을 거야. 모금 소식을 들은 순자 할머니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치킨집 사장님이 할머니께 소식을 전해드렸을 때 할머니는 처음에 믿지 못하셨대요. 사장님, 농담하시는 거죠? 3억이라니. 그런 큰 돈을 내가 받는다고요? 할머니, 정말이에요. 전국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할머니를 위해 마음을 모았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현실을 받아들이시고는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대요. 내가 뭘 잘했다고. 이런 큰 은혜를 받나. 정말 꿈만 같네요. 지난 금요일은 순자 할머니의 마지막 출근 날이었어요. 치킨집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모여서 할머니의 은퇴를 축하해드렸어요. 할머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 가게가 더 따뜻해졌어요. 사장님 박철수 씨도 감동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순자 할머니는 정말 우리 가게의 보물이셨어요. 2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손님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작년에는 우리 가게 최우수 직원상도 받으셨거든요. 할머니가 배달 나가시면 손님들이 할머니 언제 오세요? 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인기가 많으셨어요. 할머니 웃는 모습을 보면 손님들도 덩달아 기분 좋아하셨거든요. 이제 순자 할머니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셨어요. 우선 그동안 참아왔던 무릎 치료를 제대로 받으시기로 했어요. 정형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무릎 연골이 많이 손상된 상태였다고 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 상태로 배달 일을 계속했으면 나중에 걷기도 힘들어졌을 거라고 하시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리고 평생 가보지 못했던 제주도 여행도 계획하고 계세요. 나이 70이 넘어서 제주도를 가게 될 줄이야. 정말 꿈만 같아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생각만 해도 설레어요. 순자 할머니는 자신을 도와준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 도와주신 지은 씨, 민수 씨 부부. 정말 고마워요. 이 두 사람이 없었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평생 잊지 못할 은혜예요. 그리고 전국에서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소중히 쓰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받은 사랑만큼 다른 어려운 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요. 나눔의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담도 함께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파트에도 비슷한 나이에 배달원 할아버지가 계세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인데 매번 무거운 짐을 들고 올라오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할머니 이야기를 보고 그 할아버지도 생각이 났네요. 예전에 치킨을 시켰는데 70세가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너무 놀라서 할머니, 이런 일 하시면 안 되는데 라고 했더니 괜찮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 말씀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우리 사회 곳곳에 순자 할머니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배달업계에서도 고령 배달원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어요.
여러 배달업체들이 고령 배달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하기 시작했거든요. 나이가 많은 배달원분들을 위한 안전장비 지원, 건강검진 프로그램, 그리고 무거운 짐을 나눠서 배달할 수 있는 시스템 등을 도입하려고 해요. 한 대형 배달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순자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떤 분이셨을까요? 할머니는 원래 평범한 주부셨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할머니는 집에서 세 자녀를 키우셨어요. 그렇게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사셨죠. 그때는 참 좋았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녁에 남편 퇴근 기다리고, 힘들어도 행복했죠.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남편이 아픈 줄도 몰랐어요. 평소에 건강하다고 자랑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더니 그대로. 남편이 돌아가신 후 할머니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서 독립했지만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어요. 할머니에게는 함께 일하는 젊은 배달원들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의 나이 때문에 걱정하던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를 정말 친할머니처럼 모셨다고 해요. 할머니, 오늘 많이 힘드시죠? 제가 대신 가드릴까요? 할머니, 이 구역은 계단이 많으니까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할머니를 챙겨주는 동료들이 있어서 할머니도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젊은 친구들이 정말 착해요.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할머니라고 불러주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는 동료들에게도 항상 따뜻했어요. 가끔 집에서 만든 밑반찬을 가져와서 나눠주시기도 했고 젊은 친구들이 힘들어할 때는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이번 일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들이 있어요. 고령화 사회에서 어르신들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자립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하는 문제죠. 순자 할머니처럼 나이가 많아도 생계를 위해 힘든 일을 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계세요. 이번 일이 단순한 감동 스토리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을 더 따뜻하게 보살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해요. 사회복지학과 교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72세 할머니의 작은 사고에서 시작된 일이 전 국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게 되었어요. 지은 씨의 작은 용기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결과 한 할머니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순자 할머니처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분들 말이에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도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배달 오시는 분들께 따뜻한 말 한마디, 청소하시는 분들께 고마움 표현하기, 또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작은 나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니까요. 순자 할머니, 정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히 쉬시면서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 그리고 할머니를 도와주신 지은 씨 부부와 전국의 모든 후원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어요.